과학과 공상에서 차원이란 네모 왜냐고 물어보시면 작은 따옴표 있어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합니다. 네 하면 되지.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의 단위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등이 있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다. 미터는 단위고 거리는 길이의 차원에 해당됩니다. 거리는 길이 차원.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도 전부 다 길이야. 다음,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지름, 거리 등은 길이니까 대괄호 길이.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요.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어쨌든 길이 곱하기 길이야. 그러니까 면적은 어디가 있냐? 길이의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길이와 길이 제곱은 같은 거야? 아니, 물리량의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야. 혹시 100m는 20제곱미터 이딴 식의 공식이 쓰여져 있다면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지. 왜냐고 물어보시면 얘는 길이고 면적이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앞에 건 길이고 뒤에 건 면적이니까 물리량의 성질이 달라서 등호를 쓸 수 없다. 그렇게 폼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잘 봐. 대괄호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차원에는 나누기 돼요? 되지. 그러면 곱하기도 되겠네요? 되지. 더하기는요? 조건이 있어.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차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해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걸 차원 해석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냄새가 나나? 이 아저씨 차원 해석 너무너무 설명하고 싶어. 근데 다짜고짜 이거 시략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에서 빌드업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네모가 그어져 있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 단어는 누구야? 차원 해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옆에 6번 표제와 부제의 적절한 것 주제 찾는 거지. 그러면 차원 해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차원 해석 안 들어간 거 어디 있어? 차원 해석. 차원 해석, 차원 해석. 오케이. 첫 번째 문제만 문단만 읽어도 답은 셋 중에 하나야. 아, 표제와 부제 찾으세요는 주제 찾으란 이야기인 거고, 주제 찾으란 이야기는 글의 핵심어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잘했어. 그런데 글 전체의 핵심어는 어디에 있어?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 있어. 그러한 요령이 또 있다고. 이제 또 왼쪽으로 넘어오죠.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차원 해석할 수 있어요. 얘도 은근히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열거 쓰인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얘네들 반드시 차원의 동일성이란 무차원화란 이러면서 한 문단씩 먹으면서 설명해 줄 거라고. 이게 지문 배치하는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물리적 수식의 양변의 각 항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것을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은 무엇해서 얘가 길이면 얘도 길이여야 되고 얘가 속도면 얘도 속도여야 돼. 그 얘기인 거지.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수식에서 여기에 대괄호 쳐. 그러면 대괄호 속도. 여기에 대괄호 쳐.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그러면 속도는 길이와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다. 왜 쓸 수 있어요? 차원이 같아졌으니까.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의 변수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위의 식에서 길이 나누기 시간처럼 한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나누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두 군데 밑줄 그었는데 밑에 줄에 위에 줄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위에는 밑줄 안 그어도 괜찮아. 차원의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죠.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잘 봐. 여기까지는 차원이 같아.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차원 같아.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더하기 질량 썼어. 질량. 질량이랑 속도가 같은 차원이야? 다른 차원이야? 그러면 이 수식은 잘못된 거라고. 수식에서 2와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서 무시합니다. 어머, 상수는 무시한대. 다음으로 무차원화는 이라고 할 거 보면 이제 세 번째 문단 이후로 읽어도 차원의 동일성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와도 조금 나와.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와 관련되어 있는 39번 풀 수 있단 얘기지. 39번 확인하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물론 제가 다시 풀어 드립니다. 오늘 자면 안 돼. 내가 너 코백할 거야. 자, 칠판 보세요.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앞에다가 써 면적. 요렇다라고 가정합시다.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 2와 파이 같은 건 상수 무시한다라 그랬지. 얘 무시해. 이렇게 지워놔도 나쁘지 않아. 다음, 자, 살펴봅시다. B, C, D가 모두 길이여야지만 수식이 성립합니다. B가 길이야. C가 길이야.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면 면적이야. 그런데 면적은 면적 더하기 길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D는 길이면 안 돼. 차원이 맞지 않으니까. 1번 탈락. 다음 2번 BCD 모두 길이의 제곱이어야 그러면 B는 길이의 제곱 면적 C는 길이의 제곱 면적 그러면 얘는 면적의 제곱인데 얘 D파이 얘가 길이의 제곱인 것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야? 면적은 면적의 4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 면적이니까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차원이 같지 않으니까 2번도 탈락 3번 B와 C는 길이
길이 곱하기 길이. 그러면 면적이지. D가 길이의 제곱. 그러면 또 면적이죠. 면적은 면적 더하기 면적. 이건 괜찮아. 셋 다 차원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지. 다음. D와 B는 길이. D와 B가 길이. C가 길이의 제곱? 그러면 얜 길이의 세제곱인데 면적하고 단위가 같지가 않죠. 탈락 4번. 5번. B는 길이의 제곱. C는 길이. 그러면 길이의 세제곱. 뒤에 D가 길이. 오! 길이의 제곱은 길이의 세제곱 더하기 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3번. 요렇게 확인.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문제 지문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다야. 다시 이제 또 옆으로 넘어와.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는 거니까 차원이 없다는 단위가 없다는 의미다.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는 개념은 이거야. 시험을 봤는데 나 2등 했어. 원어도 2등을 했어. 근데 어떻게 2등 했는지 봤더니 3명 중 2등 했어. 24,000명 중 2등 했어. 누가 더 잘했어? 얘가 훨씬 잘했지. 똑같은 2등이에요 라고만 하면은 구분이 안 되는데 전체 24,000분의 2, 3분의 2 하면 누가 더 잘했는지 더 들린지 구분할 수가 있다고. 무엇을 하면? 무차원화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24,000명 중에 2명, 2등, 2명 이렇게 돼서 요게 요렇게 지워지니까 12,000분의 1 숫자만 남죠. 뒤에 단위가 없어진 거라고. 이게 무차원화. 간단한 무차원화 방식으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정해놓고 전체 양,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전체 인원에서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가 되는 2를 나누면 무차원화가 돼서 상대적인 크기만 남게 됩니다. 무차원화하면 상대적인 크기만 남게 됩니다. 무차원화 과정을 거치면 상대적인 크기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등 했다면 100분의 10, 0.1. 20명 중에 10등을 11을 했다. 20분의 1, 0.5. 상위 0.1%, 상위 0.5%. 상위 서로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변수 x와 y의 관계 대신 두 변수의 기준이 되는 양 a, b로 나누어서 x na누기 a, y na누기 b 이렇게 해서 x는 스몰 x 나누기 a, y는 스몰 나누기 b가 됩니다. 이 네 줄 가지고 40번처럼 긴 문제를 만든다고 40번 확인하러 갑시다. a를 바탕으로 네 번째 정신 나갔네. 여섯 번째 문단이 아니라 네 번째 문단이었죠?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자, 경제든 과학이든 어쩌고든 그래프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X축, Y축 보는 거야. 이 첫 번째 그래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 그래프는 시간, 나이와 몸무게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끝. 밑에 그래프는요.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 간의 관계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할 수 있어도 끝. 다시 한번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이 뭔지 확인하는 게 제일 1순위 무조건 하는 거다. 그 다음 내가 말을 하면은 돼. 아, 걔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10살 때 죽나 봐요. 사람은 80세에 죽는 걸로 가정했나 봅니다. 개는 10kg가 한계고요. 사람은 60 몇 킬로가 한계인가 봅니다. 개는 최고 몸무게에 도달해서 요만큼 살다 죽고 사람은 최대 몸무게에 도달해서 요만큼 살다가 죽어요. 뭐 그냥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밑에 그래프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높이 시작해서 빠르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개가 급격히 성장해서 최고에 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럴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중얼중얼 해보는 거를 연습은 해둘 필요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림 1은 지금 내가 한 얘기잖아. 시간과 그림 1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과 개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시간과 몸무게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기 안에 괄호 해놓고 단 해놓으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얘네들 잘 봐야 한다. 인간의 수명은 80년, 인간 성체 몸무게는 68. 거짓말, 난 이미 넘어 있는데. 개의 수명은 10년, 개의 최대 몸무게는 10kg라고 가정한다. 밑으로 내려오자. 1번 그림 1에서는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전 맞는 얘기. 2번 그림 1에서 가와 나는 수명이 달라서 그렇지. 가의 수명은 80년, 개의 수명은 10년이라서 직접적인 상대적 크기 비교는 어렵군. 그렇지. 옆에다가 이 말 써줄 수 있어. 그래서 무차원화가 필요해. 무차원화가 필요해. 즉 그래프가 필요해. 이거야. 자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3번 그림 2의 첫 교차점까지를 제외하면 첫 교차점까지는 누가 빨라? 사람이 빨라. 그치? 사람이 위에 있잖아. 하지만 교차점 이후로는 누가 빨라? 개가 빨리 도달해. 개는 0.2시간 만에 최대에 도달해. 사람은 0.3시간 만에 최대에 도달해. 교차점 이후론 개가 빨라. 3번 첫 교차점을 제외하면 나보다 가가 빠르다. 웃기네. 3번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정답 3번. 여기까지 보고 완전 자신 있으면 넘어가도 괜찮아. 다음 4번 그림 2에서 나가 성체에 도달하는 시간. 개는 언제 도달해? 개는 언제 성체 시간 도달해? 0.2시간에. 사람은 언제 도달해? 사람 여기 0.3시간에 도달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개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0.2. 사람이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 0.3보다 빠르다. 맞지? 몸무게 M은 성체 몸무게로 시간을 수명 T로 나누어서 밑에 값을 봤더니 어때?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면 된다.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보러 갑시다. 그만 자!
요것만 하고 우리 한 10분 쉬어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다섯 번째 문단.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대 높이 h는 질량, 속도, 중력과 속도에 결정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최대 높이의 값은 최대 높이의 값은 각 변수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봐. 여기 질문 처음 시작은 길이, 질량, 속도, 중력과 속도 어때? 전부 다 차원이 달라. 그런데도 등호를 붙여줬어. 왜? 거듭 제곱했을 때 A, B, C 적당히 때려 넣으면 얘도 길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각 변의 차원인 h는 길이, m은 질량, v는 속도, 속도는 길이 곱하기 시간, g, 중력과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되니까 이 우변에 길이만 남겨야 되니까 ma 제곱은 없어야 돼. 0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니까 얘 0 만들면 안 돼. 1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a에 0 넣으면 돼. 그 다음 b에다가 2를 넣으면 자 그냥 써보면 돼. h는 m의 0제곱 곱하기 v는 시간분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g는 시간의 제곱분의 길이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써볼까? m의 제곱은 얼마야? m의 0제곱 1 곱하기 시간의 제곱분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면 분모 분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 분자 바꿔 길이분의 시간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계산해 봤더니 어때? 이거 지워져. 밑에 길이 지워지면서 제곱 지워져. 어머, 딱 길이 하나만 남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한다. 그래서 좌변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길이만 있었고 우변에 A, B, C의 요 숫자 때려 넣으면 얘가 길이로 약 변신. 그러니까 딱 좋은 얘기인 거지. 그렇게가 되면 우변에서의 길이 이외의 차원이 없어져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그래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h는 상수 c 곱하기 v제곱 나누기 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까 최대 높이는 질량, 속도, 중력과 속도, m, v, g 세 개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가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m 없어졌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최대 높이는 속도와 관련이 있어. 최대 높이는 중력과 속도와 관련이 있어. 이거인 거지. 중력과 속도 g는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값 알아. 결론적으로 이 식에선 결론이래 결론. 중요한 얘기 아니야? 최대 높이는 우변에 질량 m 있어 없어? 없어. 질량과 관계가 없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C값을 알아내는 거지. C값을 알아내는 건 완전 거저지.
중력과 속도 g 속도 알잖아. 내가 던질 거면 던지는 속도 알잖아. 최대 도달했을 때의 높이 재면 되잖아. 그러면 c는 당연히 알 수가 있지. 식은 하나인데 결국 미지수는 하나밖에 안 남는 거니까 c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님이 조교들 불러다가 대학원생 불러다 얘기하지. 나 요거 증명해서 C값 찾을 거니까 가서 쇠구슬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조교들이 이야기하겠지. 몇 킬로짜리 쇠구슬 가져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은 뭐라고 할 거야? 아무거나 가져와 할 거야. 왜? 질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심한 대학생이라고 1kg 쇠구슬, 2kg 쇠구슬, 3kg 쇠구슬 3개 이렇게 들고 오면 교수님이 얘기하겠지. 아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최대 높이는 질량과 관계없는데 왜 3개나 들고 왔니? 그런 얘기 할 거라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실험을 이 대학생식으로 하면 3번 해야 될 걸 교수님식으로 하면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간단해. 이렇게 남은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값을 실험을 하면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빨간색 밑줄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M 중요하지 않고 V제곱이 중요하다.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 오는 건데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서 복잡한 과학공학의 문제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가 있다. 우후!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게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을 확연히 줄여줄 수 있다. 예! 차원 해석을 했을 때의 의 정도라고 쓰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자, 핵심 단어는 뭐였어? 차원 해석. 차원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했어? 차원의 동일성, 무차원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 38번의 정답 몇 번? 3번. 3번? 다양한 무차원화 이론, 아니죠. 죄송해요. 차원 해석의 이해와 의의, 마지막에 의의 있었죠?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정답 4번. 39번 확인했고요. 40번 했죠. 41번 보러 갈게요. B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변수들의 관계보다 C를 아는 게 중요하군. 거짓말. G를 제곱해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했어. 자, 옆에 봐봐. G의 C제곱이었었죠. C에 얼마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지. G를 제곱한 거야? 아니야. 차원 해석으로 H와 V는 무관하다? 거짓말. M 질량과 무관하다지. 탈락. 물체의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할 반복이 없어. 그냥 1kg짜리 쇠구슬로만 실험해도 괜찮아. 잘했어.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어진다? 아니요. A 0, B 1, C 마이너스 1 해서 1이지. 합이 1이 됐어. 좋아. 좌변은 차원이 없어진다. 좌변이 뭔데? H. 길이 얘는 그냥 남아 있는데 차원 없어지지 않아. 5번 탈락. 정답 4번. 됐을까요? 나머지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요. 얘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 정답 5번.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잽니다. 복싱 경기 격투기 할 때 시합 전날 가서 몸무게를 재죠. 그거 뭐라 그래요? 계측이라 그래요. 계측. 하지만 이에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는 도출이고요. 이끌다 나올 출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어떠한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다. 요 정도의 뜻이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